여러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앨리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와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특히 미국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도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미국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며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겪은 현실이 저를 한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마케팅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였고 제가 살던 작은 원룸 월세는 $3,00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합하면 생활비가 엄청났죠. 회사에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지만 저축은커녕 한 달 한 달을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라고 하지만 직장 내 경쟁은 한국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출근은 아침 9시지만 상사의 눈에 들려면 일찍 나가야 했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메시지는 주말에도 계속 울렸고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길을 걷는 것은 늘 긴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노숙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고 총기 사고는 너무 흔해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남성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속해서 걸었지만 그 남성도 속도를 맞춰 걸었고 결국 저는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결국 포기한 듯 떠났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뉴욕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지옥 같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돈은 벌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친구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늘어놓을 그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말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앨리슨, 너 한국 한번 가봐야 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좋아? 진짜야. 나 밤 12시 넘어서까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시간 홀로 걷는 것은 위험했고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진료비가 몇 달러밖에 안 나왔어. 보험이 없어도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완전 기가 막혀. 지하철이 깨끗한 데다가 시간도 정확하고 버스랑 환승하면 추가 요금도 거의 없어. 우리 뉴욕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3달러 넘게 내야 하잖아.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든 곳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만난 한국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 우리처럼 주말까지 일하는 건 거의 없고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살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낮에 친구 소피아가 들려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본 외국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 몇 줄 만에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고 높은 생활비와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기대감도 커졌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 공항을 나와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건데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삼겹살을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자 직원은 반찬을 여러 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니까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숙소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길거리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 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밤길을 걸어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글을 읽을 당시에는 그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한국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이 순간, 저는 그 글쓴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한 편이라 미국에서도 종종 배탈이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도 힘들고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도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계산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비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의료 비용이 10,000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는 나옵니다. 보험이 없으면 몇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이 부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는데도 비용이 1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정착해서 사는 것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같은 2주가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깨끗했으며 병원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이상 현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높은 집세를 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늘 위험한 밤거리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집까지는 몇 블록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밤늦게 걸어가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고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총격 사건으로 저희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총격이 벌어진 이유는 다툼이었고 가해자는 충동적으로 총을 꺼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약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혼자 밤길을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응급실에 가셨을 때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랑 약값까지 다 합쳐서 10달러도 안 들었어.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렴하단 말이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가 몇백 달러씩 나오는데. 응.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훨씬 좋아.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도 점점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국의 안전성과 생활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면서? 응, 진짜야.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봤어. 미국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단다, 앨리슨.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아온 곳이야. 이곳에서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하잖니. 한국에서의 생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부모님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앨리슨, 너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결국 뉴욕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원한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머물 원룸을 미리 계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외국인 직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해 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뉴욕에서 지내던 비싼 월세의 좁은 방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세가 뉴욕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방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걸을 때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는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 이메일이 울렸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환경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회사 근처 공원을 잠시 산책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점심을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밥을 먹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팀장님은 놀랍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퇴근했으면 집에서 쉬어야죠. 급한 일 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한국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응, 엄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생활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하렴. 응, 엄마도 건강 조심해. 아프면 꼭 병원 가고. 그 말을 하며 저는 문득 부모님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엄마,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게 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향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만한 동네를 알려주세요. 그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